외대고로의 부재 속에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아스날은 그 빈자리를 항상 조르지뉴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진첸코를 올려서 조르지뉴와 플레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스날이 거의 매 경기마다 하는 3위 빌드업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조르지뉴를 쓸 때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바로 라이스의 전진입니다. 라이스를 하베르츠와 비슷한 라인에 배치시켜 공격 시 힘을 더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아스날이 새로운 카메라 각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리뷰하는 입장으로서 아주 찬성입니다. 경기장을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라이스, 트로사르, 하베르츠가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에서 계속 공간을 찾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와 사카는 터치라인 쪽에 바짝 붙어서 플레이합니다. 지금 보면 사카는 보이지도 않죠. 풀백은 안쪽으로 당겨 쓰지만 경기장은 최대한 넓게 쓰려고 하는 아르테타입니다. 하베르츠는 아스날 축구에서 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사카가 벌려있을 때 중앙 쪽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노려줍니다. 사카가 하베르츠에게 공을 이런 식으로 내줍니다. 나머지 역할들은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베르츠의 역할이 생각 안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스날은 수비할 땐 이렇게 4-4-2 형태로 수비합니다. 수비를 총 3층으로 구성해서 앞에 투톱은 언제든지 전방 압박할 수 있게 하고 뒤에 8명은 두 줄 수비를 구성해서 플레이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시면 공이 있는 쪽에 조금씩 선수들이 몰리면서 약간 찌그러진 형태가 되기는 했지만 4-4-2로 만들면서 수비진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아스날입니다. 오늘은 아르테타의 양아들이자 황태자 진첸코의 플레이와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왼쪽 풀백이지만 오른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좌우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진첸코입니다. 여기서 수비 3명 사이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자신에게 몰리게 만듭니다. 이때 진첸코는 발바닥으로 한번 밟고 뒷발로 오른쪽으로 빼서 사카에게 줍니다. 덕분에 사카는 프리한 공간에서 크로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막히긴 했지만 진첸코 개인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아스날은 전반 초반까지 우당탕탕해서 골대 맞힌 것 빼고는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트로사르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되었는데 트로사르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형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내려와주면서 조르지뉴의 공을 받아주고 측면 마르티넬리 쪽으로 공을 전개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티넬리의 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라이스와 하베르츠를 보고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바로 하베르츠의 역할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하베르츠와 라이스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 제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레이할 때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죠. 하베르츠가 머리는 직접 대지 못했지만 부담스러운 제공권입니다. 계속적으로 트로사르와 자리를 바꾸며 기회를 노리는 하베르츠입니다. 사실 번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득점 1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46경기 87골을 득점했는데요. 그렇게 공격 축구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선보이다 11경기 27실점을 기록했죠. 성적도 강등권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선 실리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 10명을 전원 수비로 위치시키고 공이 정해진 포켓 안에 들어오면 즉각 압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도 사카가 하베르츠를 주는데 바로 공을 뺏겨요. 아스날은 벌리의 촘촘한 수비 라인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아스날의 경기가 계속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답답한 상황을 뚫어준 건 역시 진첸코였습니다. 마르티넬리가 평소에도 잘하는 2명을 몰아넣고 프리한 진첸코에게 공을 줍니다. 아스날은 항상 일정 숫자 이상은 박스에 배치시켰죠. 역시 우리 하베르츠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진첸코가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 공을 사카가 런닝 점프를 하며 헤더를 합니다. 사실 슈팅을 노린 건지 트로사르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트로사르가 달려가면서 이 떨어지는 공을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비록 골대에 부딪혔지만 값진 골을 얻어내는 아스날입니다.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던 아스날이 후반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토미야스가 측면 싸움에서 완전 밀려서 우당탕탕 하던 공이 브라운힐에게 흐르고 야무지게 마무리하며 경기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아스날은 동점 상황에서 앞서가기 위해 전방 압박과 연계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마르티넬리의 압박으로 얻어낸 공이 트로사르에게 흐르는데 벌리 선수가 달려들면서 공을 걷어내려고 큰 스윙을 가져갑니다. 이때 트로사르가 공만 툭 건드려서 앞으로 내주고 라이스가 이 공을 가져갑니다. 라이스가 마르티넬리 쪽으로 공을 툭 띄워주며 마르티넬리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르티넬리는 빠른 속도로 뛰어가며 공을 낚아채고 돌파합니다. 빠른 윙어들의 숙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다가도 슈팅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굴러가는 공은 차기 어렵거든요. 느리게 굴러갈 때 차기 쉬운 건데 그러다 보면 수비가 따라잡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릴 땐 마르티넬리가 훨씬 빨랐는데 골대는 중앙에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슈팅 때문에 속도를 점차 줄이느라 수비가 따라잡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여기서 바깥쪽을 보고 찼으면 득점하기 쉬웠을 텐데 수비의 발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가까운 쪽에 슈팅합니다.
트래포드가 잘 틀어막으며 슈팅을 세이브합니다. 하지만 이 공이 아스날의 코너킥이 되고 코너킥은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스날 코너킥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전부 키 큰 아스날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킥을 하는 동시에 이 선수들은 전부 골대 앞쪽으로 몰려갑니다. 이때 살리바가 벌리 골키퍼 앞으로 쓱 가서 공을 먼저 잘라서 넣습니다. 이건 작전을 그대로 수행한 살리바와 나머지 선수들도 칭찬해야 하지만 트로사르의 코너킥이 예술이었습니다. 이 코너킥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킥 자체의 궤적이 골키퍼 바로 앞으로 꺾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채공 시간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길면 골키퍼가 잡기 쉽죠. 셋째, 중간에 수비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트로사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또 아스날은 후반엔 거의 왼쪽에서만 공격했습니다. 트로사르를 후반전에 왼쪽에 많이 이동시키고 진첸코까지 지원시켜줍니다. 혹시나 공격하다가 코너킥을 얻더라도 트로사르가 킥을 할 수 있죠. 트로사르가 킥 감각이 좋으니 코너킥도 많이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아르테타가 하프타임 때 왼쪽에서 주로 공격하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얻은 코너킥으로 똑같은 작전을 사용합니다. 바깥쪽에 있던 아스날 선수들을 킥과 동시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고 살리바가 헤더로 연결합니다. 이 공은 골대에 맞고 튕겨나오는데요. 진첸코가 이 공을 가위차기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벌리의 수비가 끈끈해서 답답했는데 세트피스에서 힌트를 얻어낸 아스날입니다. 경기는 이후에 퇴장도 있긴 했지만 결국 3대1로 종료됩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매주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스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겼지만 답답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트로사르는 공을 받고 버티기보단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공간 자체가 없기에 벌리가 아주 좁은 간격으로 두 줄 수비를 했습니다. 또 웨데고로 같은 창의적인 유형의 미드필더가 없으니 이런 상황은 더 힘들죠. 게다가 골도 필드 플레이가 아닌 세트피스에서 두 골이나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좋은 경기력도 있으면서 승리까지 챙기는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지난 경기 패배를 잇고 바로 승리 흐름으로 바꾼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